예, 안녕하세요. 예, 김민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김민준 스폰서님이 이제 옆에서 사이클 타시면서 스피치 하신 거 보면서 저렇게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리더분이 또 계실까? 진짜로 집에서 타시고 여기 스피치하면 타시고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은 지금 폭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김민준 스폰서님 영상에서 보면 아이언맨 영상 보면서 아까 그 김일두 리더님이 올 여름에는 한번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제주도 2호대에서 이제 그 천이삼종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못했는데 올해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물론 아이언맨 같은 대회나 그런 운동 활동은 저희가 많이 못하지만 지금 이런 폭설에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이런 미팅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편해진 게 아닐까. 만약에 오프라인 미팅이면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은 누구나 키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자유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홈 스위트홈에서 홈 스타트업인데 아마 보통 미팅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 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한 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한 1월 말에 2월 초에 제가 인도를 갔다 오고 그게 이제 마지막 외국 여행이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한 번도 못 나갔고 만 2년 동안 지내오면서 과연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관련된 변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업이나 내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업은 또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죠. 아메이 이 사업은 63년간 지속되면서 본질적인 가치 정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각 가정을 우리 좋은 제품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어떤 본질적 가치가 있지만 이 아메이 사업은 시대적 가치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IMF 때나 아니면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메이 시대적 가치가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때마다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도 아메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시대적에도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요새 MZ 세대라고 그러죠. 20대부터 30대들 그 친구들 가장 디지털적으로 발달돼 있고 그리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을 때 그들이 좀 쉽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를 쓰면 여러분 그냥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랑 대화하듯이 좀 듣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따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조윤아 리더랑 같이 토크쇼 하면서 또 풀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요새 어떤 큰 변화를 한 큰 세 가지로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저희 집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풀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한 반은 휘발유고 반은 이제 전기차인데 저녁에 이제 차를 대면 휴대폰 충전하듯이 전기차 충전을 딱 충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차를 갖고 나가면 차가 늘 충전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 권수민이랑 싸울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 기름이 다 됐는데 왜 주유를 안 해놓냐. 아침에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아침부터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주유소를 막 찾고 하면 뭐 이동거리 동선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늘 충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주유까지 집에서 하는구나. 모든 것이 집에서 되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뭐 상점을 가거나 뭐를 가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요새는 뭐 쿠팡 주문하면 너무나 빠르게 아주 저렴한 금액도 바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쇼핑은 쿠팡에서 하죠. 그 외식 같은 거 할 때도 요새는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 오는 날이나 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맛집 같은 줄도 많이 서야 되니까. 근데 요새 웬만한 식당 같은 데는 다 되거든요, 배달이. 그래서 배달 앱으로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요새 방역 패스다 코로나에 의해서 극장 가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또 영화 볼 때는 팝콘도 먹고 뭐 이렇게 오징어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먹게 하니까 애 그냥 집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넷플릭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집에서 이제 컨텐츠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옛날엔 저도 헬스클럽 많이 갔지만 안 간지 오래됐거든요. 뭐 운동할 때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샤워도 못 하고 하니까 집에서 요새 홈트라는 개념과 하는 걸로 집에서 운동을 다 하고 애들 교육도 이제 학교를 뭐 갈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삶들이 그냥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코로나를 위해서 공간에 제약이 생겼죠. 가질 못하니까. 그리고 인원 모이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리, 많은 집단의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화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을까? 이런 공간의 제약들이. 저는 조금 반대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는 어떤 물건들이 어떤 그 상점에만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디 팔까? 어디서 내가 사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쿠팡에 검색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들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죠? 만약에 학용품을 산다. 근데 내일 준비물이 만약에 색종이나 색연필이다. 아니면 실내화다. 그러면 옛날에 학교 주변에 이제 문구사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 문 닫는 시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상점의 어떤 시간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집에서 밤늦게 주문해도 바로 그 다음날 새벽 배송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자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외식 같은 것도 우리 애들 셋이기 때문에 각자 먹고 싶은 게 다르거든요. 누구는 뭐 피자 먹고 싶다, 누구는 햄버거 먹고 싶다, 누구는 짜장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옛날엔 가위바위보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짜장면집 가서 피자를 못 시켜 먹으니까 한 집을 정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원하는 메뉴 따로 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옛날 헬스클럽 가려면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가서 샤워 뭐 그것도 뭐 챙겨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집에서 이제 25살 아이들이랑 운동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곰곰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능해지면서 선택의 폭이나 자유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 같은 거 극장에서 볼 때 좀 재미없어요. 그래도 좀 졸다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너 넷플릭스나 유튜브 오시면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패스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 좀 재미없는데 그럼 딴 거 바로 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수동적으로 거기서 주어진 컨텐츠를 그들이 보라는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됐다면 지금 모든 컨텐츠나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좀 재미없는데 그러면 다른 채널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건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많은 자유가. 근데 그 자유가 절대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아주 미미한 디테일한 어떤 미세 정서의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수많은 채널들, 수많은 메뉴들, 수많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긴 거죠. 결국 진화라는 거, 코로나든 뭐든지 간에 사람들의 자유도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 보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연장선상에 보면 어떤 자영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이란 시스템 일주일에 주 5일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밥 먹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는 이 시스템의 자체에 사람들이 약간 좀 답답함을 느끼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점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 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영화를 못 봤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던가 아니면 뭐 그다음에 행동을 하던가 뭐 쇼핑할 때는 쇼핑해야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쇼핑하면서 영화 보면서 밥 먹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저는 멀티-레이어드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복합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옛날에 한 번에 한 번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 다니면 일을 했고 집에 와서는 그냥 쉬고 하는 분리된, 애들도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좀 놀고 아니면 학원 가거나 다 이제 좀 쪼개져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한 번에 되는 삶이기 때문에 다양한 밸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지만 저도 집에서 있으면서 많은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유도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소비 집단인 거지. 매일매일 쓰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아파트나 뭐 가정집에 문을 열면 쌓여있는 택배 박스, 그걸 보시면 압니다. 하루라도 박스가 오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루라도.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단독주택이지만 새벽에 차 소리가 붕붕 오면 열어도 옵니다. 보면 새벽에 그 뭐 쿱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배달차들이 엄청 다녀요. 엄청.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가정은 굉장히 큰 소비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저는 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집은 그냥 소비만 하고 살아야 될까? 제가 이제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랬지만 홈 스위트 홈 말 그대로 즐거운 나이 집이잖아요. 즐거운 나이 집. 집에서 좀 쉬고 뭐 하는 거. 하지만 과연 계속 즐겁게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안정적인 수입이 없이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소비만 해서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정의 DNA를 좀 바꿔야 되는데, DNA를 소비로만 하는 것 쪽에서 생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뜻을 얘기하면 이제 신생 벤처기업 같은 거예요. 스타트업. 이게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썼던 건데 큰 자본이 없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니면 스몰 오피스에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중간에 펀딩도 받고 뭐 키우고 나중에는 이제 엑시트해서 이제 성공하는, 그것이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래서 기업가치 뭐 10조 규모, 뭐 1조죠. 1조 규모 된 걸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콘이라고 100억 불, 이제 10조 규모로 큰 걸 그걸 데카콘이라고 하고 1조 규모 유니콘이라는 그런 성공 모델 얘기하는데, 제가 왜 홈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사실 가정에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와닿냐면 집에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 각 집에서 이제 브랜드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 매출들이 있으면 그 매출이 수입이 돼서 그 지출이 매출이 돼서 캐시백 받는 구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를 2000년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왜냐하면 모르셨으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도, 그리고 사회의 어떤 미스언더스탠딩,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메이를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분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품도 막 숨어서 쓰고, 그냥 미팅도 막 어디 간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아마 사업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품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미팅에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뭐 줌이나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건 왜 그럴까? 이 비즈니스가 어떤 개인의 가정의 삶과 분리돼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 삶에는 영향 미치지 마. 나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쉰다. 그냥 집은 그냥 편하게 쉬는 곳이지 뭔가 일을 하는 곳은 아니야라는, 그게 이제 홈스위트 개념인데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주로 이 방송은 오전에 이제 여성 리더분들이 많이 보게 있지만, 실제로 이 홈스타트 개념은 이 남자들의 어떤 가장들 그리고 자녀들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혼자 그냥 여성들이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한 명이 나가서 어떤 아메이 사업을 하고 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집에서 사업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단순히 제품 100% 애용적인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에너지, 모든 투자, 모든 학습 방향이 이쪽으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남자분들도 많이 느끼시지만 지금 고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디지털화되면서 사실 많은 기업들도 많은 직원들이 필요 없게 됐고 많은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거래들이 점포에서 오프라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구가 있을까? 저는 그 가정이 있다는 거죠. 뭐 파랑새는 뭐 가까이 있다 뭐 그런 것처럼 그 가치, 그 기회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해서 아메이에서 새로 추가되는 어떤 제품 라인업들이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뭐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홈 스타트업이라는 건 무엇이 아이디어고 무엇이 기술이고 무엇이 밸류가 있는 컨텐츠인가?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족들이 공통된 비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가정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why, 그 이유, 그 꿈, 그 비전이 저는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다. 사실 애들도 그냥 학교 다니잖아요. 엄마는 주부들은 그냥 살림을 하고 그리고 뭐 가정이라 그러면 회사 나가거나 일을 하고 공통된 비전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회사는 회사 일하는 대로 바쁘고 주부들은 집안 살림한다고 바쁘고 애들은 뭐 공부한다고 바쁘고 학원 날 바쁘고 이 어떤 가정 이 구성원들이 공통된 비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은 공통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아메이 주는 보상으로 가족 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더 나은 환경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 좋은 선택권, 좋은 교육 환경, 뭐 공동 투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메이라는 사업이라는 어떤 이해도면 사람이 떨어지니까 같이 뭔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요새 25센트 라이드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김일두 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영호 스폰서만 같이 타신다. 같이 타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거. 저도 이제 25센트 라이드를 꾸준히 타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까지 1,300km를 탄 것 같아요. 원래 9월달, 10월달, 11월 초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탔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좀 타고 그때 뭐 5km, 10km 뭐 하루에 뭐 25분 라이드니까 25분 타야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저희 팀들이 뭐 톡방을 만들어서 열심히 타는 분도 있고 또 저희 팀에 또 한 분이 뭐 우리나라 가장 그 25분 라이드 많이 타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몇몇 소수가 굉장히 뜨겁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리더로서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는 맘먹고 100km를 탄 적이 있어요. 100km를 하루에 한번 타고 나니까 다른 멘탈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한 3km, 5km 탈 때랑 다르네. 그래서 제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타면 이제 30km 되거든요. 30km를 타다 보니까 거기 보면 순위가 있더라고. 순위. 제가 이제 또 순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좀 평가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순위는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평가한 제 순위는 589등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면 아마 590 몇 등에서 600 몇 등까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오전에 제가 안 탔기 때문에 또 지금 주중에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또 30km를 딱 타버리면 분명히 570등, 580은 딱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등에서 600등은 확고한 부동층이에요. 매일 15km에서 20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아메에서 500등에서 600명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좀 다른 경험인데. 그리고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또 자기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집에서 또 25세 라이드를 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좋고. 지금은 그리고 초등학생들, 어린 친구들도 열심히 타는 애들이 4,000명이 넘는답니다. 이 가족들이 운동하는 이 컨텐츠는 사실 어떤 밸류가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참 열심히 하는 운동이네. 열심히 하는 가족이네. 땀 흘리는 가족이네. 뭐 이거밖에 없었는데 25센트 라이드로 이 키로수가 모이고 하면서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예요. 비즈니스 컨텐츠. 당신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거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느껴보세요.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멀티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25센트 라이드 타면서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도 보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파트너랑 톡도 하고 요새는 뭐 줌 회의도 하고 운동을 하는 그 플랫폼 위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5 라이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타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야, 진짜 단순히 운동이 아니네. 이걸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루틴이 장착되는 거네.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뭔가 거기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생산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운동 끝나고 나면 내 그 등수나 내 마일리지 키로수를 확인하면서 뿌듯함 느끼고. 그러니까 요새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갓생이라고 요새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뜨개질도 많이 하고 뭐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조금 의미 있는 취미의 어떤 공통 속성은 지속성과 성장성과 기록성이라는 거죠. 지속성, 성장성, 기록성 있는 컨텐츠가 오래가고 굉장한 성취감을 준다라는 거. 근데 저희 20분 라이드도 그렇잖아요. 매일 타죠. 내가 매일 타고 있고 그것이 기록되죠. 그리고 핀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하죠. 여기서 더 하는 건 함께 참여성이 있다라는 거지. 함께 타니까. 다른 취미들은 참여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20% 라이드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컨텐츠 될 수 있고 이것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가족에 모아진 이 경험들이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홈 스타트업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방송에서 보셨어요? 나이키에서 뭐 한정판 운동화 출시됐는데 이거 사려고 백화점에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이키 좀비런, 좀비 막 뭐 좀비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17만 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그 한정판 사서 다시 팔면 리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70만 원까지 판대요.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확보하기만 하면 바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왜 이런 걸 하나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게 이제 어제까지인가 이제 공모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모 가장 핫한 거였는데 뭐 제 친구가 거기서 IR을 담당했는데 자기도 놀랍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냐면 그 LG란 회사가 핸드폰 모바일 사업 부분을 포기하고 LG는 보통 석유화학이 중심이 돼서 배터리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중심으로 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배터리가 얼마나 크냐? 자율주행차라든지 무슨 반도체라든지 이 제4차 산업혁명 가면 모든 디지털기에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큰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공모주에 엄청난 많은 돈이 몰린 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이. 아마 상장하면 아마 삼성전자 다음 큰 회사 되는 건데 또 요걸 보면 뭐냐면 공모주라는 거 뭐냐면 이 주식이 뭐 제가 공모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보를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정 속에서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는 거죠. 확실한 보상.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보상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 마케팅 플랜이 있다고 보거든요. 브론즈 빌더라든지 아니 우리 뭐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보면 이 정도 매출이 있을 때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보상을 확실히 결정하고 갈 수 있는 게 저희 사업 설명이거든요. 야, 이만큼 확실한 수익 모델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만큼 제품을 바꿔 쓰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서 내가 브론즈 빌드만 한다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바로 생기는 이 모델. 저는 그래서 이 아메이 수익 모델이 굉장히 명확해서 좋다. 이 수익 모델 자체도 스타트업의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기획 상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식이라든지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가 엄청 히트한 상품이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상품이다. 이 모델 자체가.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럴 수 있죠. 야, 아메이가 무슨 사업이냐. 그냥 집에서 뭐 제품 바꿔 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미팅 좀 하고 뭐 점주처럼 뭐 주민을 하는 건데 뭐 사업이라 하면 모여서 뭔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일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게 사업이지. 그건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가장 핫한 영상이에요. 핫한 영상이 뭐냐면 컴업 세미나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벤처 기업들, 가장 똑똑하고 기술들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한재선 대표라고 한재선 대표는 누구냐면 카카오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그라운드 X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기업의 가장 핫한 기술 블록체인을 다루는 한재선 대표와 김선우 대표라고 해시드 코리아라고
이런 블록체인과 NFT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 대표가 대담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분짜리 영상인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지금은 대기업들이 어렵다. 각각 조직에서 여기서 이제 용어 중에 여러분이 들을 용어 중에 낯선 용어가 DAO라고 합니다. DAO, D-A-O. DAO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DAO가 뭐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탈중앙화 분산된 자율조직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직이 아니야. 어디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자기가 뭐 NFT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에 팬, 소비자자 그 앰버서더 돼서 각 자체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애용자가 돼서 팬덤을 늘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ABO잖아요. 그것이 가장 진화된 방식이라는 거지. 생산 소비자가 하나 되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변화된 이러한 방식을 좀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잠깐 보실게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업도 바뀌지 않을까, 조직이나 회사라는 구조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사이먼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가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법인도 만들지 않고 다오의 형태로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익명화된 상태의 뭐 지갑 주소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낡은 조직을 벗어나서 훨씬 더 글로벌하게 자유롭게 더 혁신적으로,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팀과 컨슈머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도 이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토큰에 대한 보상을 얻어가면서 함께 그 생태계의 주인이 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함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의 경제 모델이 드디어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모든 세계인이 몇몇 개의 다오들에다 가입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동아리를 했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국민이고라는 것처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다양한 다오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투자사의 입장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는 블록체인 투자사 중에서는 다오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컨퍼런스라는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른 용어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탈중앙화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러키가 있고 뭐 대표가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주식회사 구조도 아니면서 어떻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보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 블록체인 쪽은 되게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돼 있고 저희도 지금 많은 NFT 커뮤니티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원래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한 분이 한 두세 분 있으면 그 뒤로 NFT를 구매하신 분들이 마치 운영진처럼 활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즉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실은 이제는 스타트업도 못 따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커뮤니티라는 유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내려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걸릴 프로젝트를 한 달 만에 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유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룰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룰 하에서는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대기업 소속이지만 솔직히 그런 심정이 들고요. 스타트업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요새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화하면 다오인데 그런 커뮤니티나 다오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물론 여기는 블록체인이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들은 점조직처럼 일하? 그게 맞다라는 거지. 이게 가장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익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저희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익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가 아니라 각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좀 더 더해질수록 훨씬 더 밸류가 더 커지는, 그리고 단순히 소속감이 아니라 연대감이 있는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비전과 서로를 도와주는, 아까 전에 김현철이 얘기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변화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는 이 홈 스타트업 자유도를 키우고 확실한 보상이 있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장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가장 가정을 빨리 쉽게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